이 시카고 주부, 옷에다가 Let's go Brandon이라고 자랑스럽게 써놓은 이 시카고 주부, 가정주부라고 본인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이 경찰이랍니다. 남편이 경찰인데 백신 주사 맞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금 무급 대기 상태가 됐다. 지난 주말에 시카고 인근에 있는 션버그에서 있었던 그 시위 현장, 저희 이초원 통신원이 직접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들을 좀 보내와서 그것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현장 분위기 잠깐 보시고요. 그리고 이 가정주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Hi, I'm Grace Giampa. I'm here because our freedoms are dissolving before our eyes. President Biden has been in office supposedly for the last 8 months, and I've seen our gas prices go up. We have inflation, the groceries are going up. He has some sort of problem. He's withering away in front of the cameras. He doesn't take questions. He doesn't address the people's concerns, and he's not fit to be president. There are a lot of people out here with me that agree with what I'm saying. I have a husband who was suspended from work. He's a police officer, and because he refused to comply with his employer about the vaccine, they suspended him without pay from work. This is wrong. This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re here because we pull our weight. We work, we pay our taxes, we are law-abiding people. When your employer starts telling you that you can't come to work because you're not giving up your private information about your health status and you can't come and you won't get paid, that's wrong.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m afraid that our country is moving toward a socialist type of government. I'm just a housewife. I don't know a lot about this stuff, but I'm learning. And what I'm seeing around me, I don't like it. That's why I'm here.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찰인데, 남편이 경찰인데 백신 주사 안 맞겠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 이것은 좀 갑갑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적이지 않다. 원래 미국의 헌법 질서, 그리고 원래 미국의 보건법이든 근로규정법이든 간에 전부 다 이 백신 관련한 부분들은 특별히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걸 의무화하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법 질서는 이것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게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거 접종 받은 것에 대해서 보고해라라고 강제적으로 명령을 내렸죠. 본인이 접종 받았는지 아니면 안 받았는지 보고해라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를 지금 밝히지 않은 사람들,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예 그것 자체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헌법에서도 보호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호해주는 법도 있습니다. 히포라는 법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건강 상태 혹은 내 건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료 히스토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얘기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미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졌고 지켜졌던 것인데 왜 갑자기 어느 날 연방정부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모든 게 싹 다 바뀌느냐? 이거는 참 미국적이지 않은 이제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일리노이주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버지니아주에서 이 파란 주가 빨간 주로 바뀌었다. 버지니아 주지사, 부주지사, 거기에다가 주 법무장관까지 전부 다 공화당이 차지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주들도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생각을 더 쉽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 주지사에서 공화당 주지사로 바뀌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12년 만에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선거에서 원래 공화당 주지사였는데 민주당 주지사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완전히 파란 주다, 완전히 파란 주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하지만은 그 안에서 이 일리노이주의 공화당원들은 언제든 우리는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고요. 현재 지금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5명 뭐 출마했다, 뭐 6명 출마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언론 기사들 난 것들을 좀 취합해 보니까 현재까지 제가 본 이름은 6명이었는데요. 근데 그 후보들 간의 어떤 토론회 이런 것들이 지금 작은 단위로 여기저기에서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저희 이초원 통신원이 직접 방문했던 후보자 토론회, 공화당 주지사 후보자 토론회 이야기를 저희가 소식을 접했는데 그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됐던 그 내용을 저희가 쭉 보니까요. 그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은 지금 결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주 상원의원, 공화당에 소속되어져 있는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중에 출마한 이제 그 데런 베일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데런 베일리 같은 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포렌식 감사 지지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노라고 빨간색 깃발을 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 출마를 했다라고 그래서 전부 다 이 마가 정신과 일치하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 사업가 출신인 게리 레바인 같은 경우에는 버지니아 유권자들이 극좌 정책을 거부했고 일리노이 주민들도 내년에 똑같이 할 거다라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프리츠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리노이 주지사죠. 민주당 주지사인데 이 프리츠커가 지금 요번에 첫 임기이기 때문에 재선에 지금 도전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이 프리츠커가 버지니아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반면 그의 극좌파 견해는 찬성했다.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깨어있는 정치를 거부했고 일리노이 유권자들도 똑같이 할 것이다. 깨어있는 정치라는 건 이제 워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급진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인종차별적인, 그들은 이제 평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저희가 볼 때에는 평등을 가장한 이제 동성애 편들어주기, 이런 정책들. 그 다음에 인종 정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인종 정의를 가장하고 있는 인종 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정책들. 이게 이제 워크 정책들입니다. 근데 지금 프리츠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워크 정책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버지니아 주민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일리노이 주민들도 보여줄 것이다라고 지금 주지사 후보로 나와 있는 게리 레바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분 말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폴 쉼프라는 주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교육 이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교육 이슈에 대해서 일리노이도 지금 주지사가 민주당이면서 민주당이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 교육 이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버지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일리노이주에서도 교육 이슈를 물고 들어가면 뭔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벤처 캐피탈리스트 출신인 제스 설리번 같은 경우에는 글렌 영킨의 승리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높은 세금, 높은 범죄율, 이기적인 직업 정치인의 시대를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대체로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버지니아도 했으니 일리노이도 할 수 있다. 버지니아 주민들이 변한 걸 보니까 일리노이 주민들도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버지니아 주처럼 일리노이 주에서도 공화당으로 다 넘어가려고 한다. 민주당 탈당하고 다 공화당 가가지고 공화당 찍어주려고 한다. 이런 이제 흐름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한번 기대해보고 좀 볼만은 하다. 왜냐하면 4년 전에는 어차피 공화당 주지사였었으니까, 예. 한 번 더, 예, 원래 빨갰던 일리노이주를 다시 빨간 주로 만드는 이 캠페인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